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회사 가기 정말 싫어지는데요.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직속 상사라면 직장은 거의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직장 상사가 날 찍어서 작정하고 괴롭히면 우울증에 걸린 나머지 이직할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찍혔다 싶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다TV의 장프로입니다. 상사에게 찍혔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최대한 빨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원인 파악 없이 섣부른 대응을 하다가는 상황이 악화되기만 합니다. 위암에 걸려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제만 처방받으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원인을 파악할 땐 처한 상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본인의 직장이 대기업이거나 날 찍은 상사가 직급이 높고 평판이 나쁘지 않은 사람의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의 경우인데요. 중소기업이거나 날 찍은 상사가 직장 경력이 길지 않거나 무능한 또라이로 평판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원인을 무조건 나에게서 찾는 것이 맞습니다. 괜히 상사의 자질이나 성격, 환경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적으로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여러 형태로 본인의 행동을 견제받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가 몸에 배어 있고 상식에 어긋나는 이상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별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 놈만 골라 괴롭히는 이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대기업의 경우 그런 행동을 보이다간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중도에 도태되거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합리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이거나 대기업이라도 직장 경력이 짧은 상사가 날 찍은 경우 내 잘못이 없음에도 상사가 이상한 또라이라 이유 없이 날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회사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회사에선 상호 견제가 안 되고 정해진 룰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날 것 그대로 행동이 컨트롤 되지 않은 채 뿜어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한을 가진 또라이가 위계상 약자를 폭력적인 형태로 괴롭히게 되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기업에서 유능한 고참 상사에게 찍힌 경우라면 내게 찍힐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상사가 성격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등 다른 핑계를 대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무조건 내 잘못을 찾아야 합니다.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면 주변 동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해법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걸 나 혼자 모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상사에게 찍혔다면 치명적인 단 한 번의 실수보다는 반복되는 행동에 의해 찍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찍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찍어 괴롭히는 것도 일종의 스트레스라 나도 같이 손해보게 됩니다. 내게는 사소해 보이지만 상사에게는 중요하게 인식되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어긋나서 찍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능력 부족보다는 태도에 의해 찍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능력하다고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기획서 작성 능력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찍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태도의 문제는 다릅니다. 태도로 인한 문제는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누군가를 찍어 누르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마비시킵니다. 실력이 좋아도 근태가 안 좋다거나 거슬리는 말투를 반복적으로 쓴다거나 특정 행동을 하지 말라고 누차 말했는데 신경도 안 쓰고 반복하거나 자신을 과장되게 어필해서 시금방지게 보이거나 하는 것 등이 태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원인이 파악되었다면 본인이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일단 상사의 시각에 맞추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기 떨떠름하다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바로 티가 납니다. 그러면 관계 회복은 요원해집니다. 꼼꼼히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빨리 해치우는 걸 선호하는 팀장이라면 굳이 완벽한 걸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완벽한 게 좋은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은 과감히 버리시고 빨리 해치우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성과보다 근태를 중요하게 여기는 상사라면 성과를 포기하더라도 근태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중소기업이거나 상사의 직장 경력이 짧은 경우라면
나와 상사 중 누가 더 문제인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찍혔을 수도 있겠지만 상사가 무능력해서 내게 덤태기를 씌우고 있거나 화풀이 대상으로 날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래 상사가 문제인데 난 뭘 잘못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는 재수 없이 나만 망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조금씩 잘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엔 내가 유능하거나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면 찍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라이 상사에게 찍혔을 때는 상사가 강성의 사이코패스인지 약골의 찌질인지 먼저 식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성의 사이코패스이면 정면 충돌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덤벼서 이기기도 어렵고 이겨도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공격에 상처 하나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찌질이 상사일 경우엔 내가 강성이냐 약골이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데요. 내가 강성이면 강공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약골이면 니놈 언제까지 보겠나 잠시만 참자 하고 같이 무시하시면서 지내면 됩니다. 또라이 상사와 맞붙는 방법은 제 이전 동영상에서 여러 차례 다룬 바가 있어서 과거 영상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직장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조금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동료랑 직사게 싸우고 다음날 눈을 피하는 사람과 뻔뻔스럽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인사 굳는 사람이 있는데요. 뻔뻔한 사람이 이깁니다. 야, 저놈 고단수라 덤벼도 못 이기겠네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욕먹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뻔뻔스럽게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사실 덜 미운 경우도 많습니다. 어떨 땐 약간 믿음직해 보이기도 합니다. 인상 찌푸리고 있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신속히 고치시되 마음만은 항상 편하게 네가 평생 내 상사인 줄 아냐 라는 뻔뻔스러운 생각으로 지내는 것이 내게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